네, 위원님께서 내내 이야기해 주셨던 게 이 첫눈 같은 종목을 한방눈으로 불릴 수 있는 삼박자의 마법이 있다라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지난주 리뷰를 한번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공 투자의 3요소는 첫 번째 종목 선정, 두 번째가 타이밍, 세 번째가 비중이 되는 건데요. 앞선 시청자분들의 사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몇 달을 지금 들고 갔는데도 아직까지 마이너스권. 그리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아직까지 손실, 뭐 지수가 올라도 손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지수가 상승장일 때도 소외감, 하락장일 때는 더 큰 박탈감 이렇게 반복되시는 건데 그 원인은 딱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종목 선정과 타이밍, 비중. 만약 내가 한 종목당 내 투자 원금의 10%를 투자를 한다. 10%를 투자했는데 그게 1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이 10번을 성공한다고 해도 원금의 10% 수익일 거예요. 1,000만 원 투자자라면 1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근데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내가 자신 있는 패턴에 어떤 종목 선정을 했는데 이게 타이밍까지도 지금 그 적재적소의 기회예요. 최적의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내가 그동안 한두 달 동안 벌어놓은 수익금이 있다. 그럴 때 승부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승부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투자로서 계좌가 단기간에 2배, 3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안 된다면 이 삼박자 중 어느 하나가 균열이 나고 있다는 거고 그 균열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체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본인의 투자 습관은 1, 2, 3번 중에 과연 어디서 균열이 나고 있는지를 자가 점검을 필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콤텍 시스템인데요. 콤텍 시스템이 이제 첫 번째 박스 부분이 이제 그 신호가 검정색 신호가 위아래를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이 신호가 의미하는 바는 세력의 개입 플러스 뭐냐면 매물 소화를 끝냈다. 주가가 매물 소화를 끝내면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한 군데밖에. 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저희가 이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다음 날 최저점에서 이 종목을 몰빵을 하셔도 된다. 단 수익금이 한 달 동안 많이 나신 분들은 이런 거에다가 몰빵을 하시라.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7% 수익이 났어요. 한 5%는 무난히 났고 많이 나신 분들은 이제 7% 정도 무료방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수익이 나셨는데 이런 승부를 보신다. 몰빵을 했는데 하루 만에 5%, 7%의 수익이 났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종목당 10%씩 한 100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총 계좌의 수익률을 버금가는 수익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박자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동일한 날 저희가 콤텍 시스템을 지난주에 매수를 할 당시에 같이 공략했던 종목이 장원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장원테크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검정색 신호가 위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그냥 마치 팬더가 검정색 양쪽에 눈이 까맣듯이 이 검정색 신호가 두 개가 있으면 그냥 팬더 신호라고 제가 그냥 명명을 하는데 이 팬더 신호가 나오면 세력의 개입 플러스 매물 소화의 끝. 그러면 주가가 갈 길은 하나, 위, 하나. 단순한 논리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박스권에 그려져 있던 팬더에는 공략을 안 했고 저희가 두 번째 박스로 그려드렸던 지난주 콤텍 시스템과 같이 장원테크를 공략을 해서요. 해서 다음날 오전에 콤텍 시스템이 5%를 수익 내고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장원테크가 1, 2% 수익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몰빵했던 콤텍 시스템을 다시 장원테크에 몰빵을 하셔라. 비중 베팅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가감 없이 이 멘트를 무료방에서 제가 드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주가가 21%의 급등을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날 오후에 21%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연 이틀간에 주식 몰빵 두 종목이 하나는 7% 오르고 하나는 21%가 오르면 여러분들이 깨작깨작 비중 5%, 10% 그것도 뭐 사서 바로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거기서 또 물려서 또 물타기해서 비중 나중에 50% 됐는데 50% 물타기 하는 동안에 또 주가가 올라도 아직까지 나 매수 단가가 오르면 아직 멀었고 이런 반복적인
전철을 겪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전화 상담을 제가 이제 8월부터 받아봐도 마찬가지고 무료방에서 이제 질문 주시는 종목들을 봐도 이 삼박자가 계속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그 균열이 나고 있다, 계좌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또 장원테크를 매수하고 익절을 했어요. 차익 실현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까? 바로 다음 시나리오는 케어랩스였어요. 케어랩스를 언제 공략을 했냐면 당일날 13,600원, 13,700원일 때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이제 급등주가 될 거라고 해서 급등 초입에 매수를 했던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팬더가 앞에 이렇게 나오면 세력의 개입 플러스 매물대 소화의 끝, 주가가 갈 길은 하나, 위, 단순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던 것이고 매수한 지 30분도 안 돼서 상한가 갔어요.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손절이라는 거를 대부분 개인들이 이제 굉장히 기피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100%로 잡았을 때 50%를 A라는 종목이 50%, B라는 종목이 50%를 자금을 투입을 하셨어요. 이제 현금이 없어요. 없는데 A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2% 빠지고 있고 B라는 종목이 5% 오르고 있어요. 근데 5%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이 15%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5% 갈 때까지 얘를 익절하고 얘를 익절한 자금을 이쪽으로 물타기 하실 건가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5% 올라가는 주식을 팔 게 아니라 2% 빠지고 있는 종목을 이 가는 말에다가 불타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비중은 뭐 100% 되겠지만 매수 단가 최초의 매수 단가보다 절반 올라가겠죠. 근데 목표 주가가 15% 추가 상승이 명면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식 투자에서 3요소를 고루고루 갖춰야만 계좌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게 안 된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균열이 나도요. 올라갔다 계좌는 다시 본전 마이너스.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균열이 나면요. 마이너스 되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세 개가 다 안 되면 이제 반토막, 깡통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 지금 아까 서두에서 방송 서두에 내일 첫눈이 내릴 기상 예보가 나왔다. 우리는 11월에 보통 첫눈이 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식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패턴, 목표 기간,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 가겠다. 이런 맥점들, 변곡 다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급등주의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그 매집할 때 어떤 흔적이 나오고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앞으로 이 지금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향후 뭐 2배 갈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또 옆으로 더 행보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20% 뭐 사자마자 20% 수익이 났는데 이게 20%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한두 달 뒤에 한 방울이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반드시 피라미드 익절을 통해서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면 급등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급등주라는 거는요. 주가가 정배열로 만든 다음에 매물 소화를 다 거치고 나면 신고가를 가게 돼 있는데 그 신고가부터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캔들상 장대 양봉들이 하나씩 출현을 해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급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단기 급등하는 급등주들이 그런 식으로 항상 움직이는 거고 항상 마지막 피날레는 버블이 껴서 장대 양봉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그 마지막 피날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로 많이 손실을 보고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고 하는 건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팬더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팬더 신호, 세력의 개입과 매물 소화의 끝.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별하시기 쉽게 제가 이 바탕화면을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이 노란색을 눈으로 표현을 해요. 단순 논리, 바다에 빠지면 기본 3개월은 주식은 사면 안 된다. 반대로 이 눈 내렸던 종목에서 결국 폭설이 내린다. 알래스카 같은 폭설이 내린다. 이런 논리거든요. 급등했던 종목이 나중에 또 추가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추가 급등을 한 다음에 추격 매수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급등주 매매를 하시고 싶으시면 급등주의 패턴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급등주 한번 급등을 한 뒤에 1차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일 때 그때 주식을 사시면 오히려 이후에 한방눈을 여러분들도 구경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종목까지 보면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팬더들이 내년 봄까지 300%에서 500% 급등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팬더가 다 급등한 뒤에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고 싶을 때 신호가 뜨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요. 이 바닥 초입에서 매물의 소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는 주가가 날아갑니다. 이제 첫눈에 불과합니다. 한두 달 뒤에 저는 한방눈이 내릴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K맵, 이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급등주는 오른 다음에 다 눈에 다 보인 다음에 추격 매수를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급등주의 끝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급등주의 초입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주식은 매물대다. 그리고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 점으로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